안녕하세요. 엑셀 함수와 데이터 분석 오늘 8회차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가 벌써 엑셀 활용 수업을 시작한 지 한 달이 돼가고 있는데요. 오늘 마지막 수업까지 끝까지 함께 하셔서 엑셀 활용 수업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업 시작할게요. 잠시만요. 네, 이제 하단에 보시면 4개의 워크시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 동안 이 4개의 워크시트를 하나하나 돌아보시면서 데이터를 가공해 보실 건데요. 이제 엑셀 활용 8회차 수업에 오시면 오늘은 무엇을 배우게 될 거냐면요. 다량의 데이터를 쉽게 요약하고 분석하는 방법을 배우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7회차, 지난 7회차 수업 때 부분합에 대해서도 배우셨었고, 그리고 이제 부분합이라는 것도 기억나시죠? 우리가 이제 부분적으로 합을 구하고 싶은 항목들을 이렇게 정렬로 모아둔 다음에 이 항목들끼리의 합을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도 활용도가 높지만 이 부분은 우리가 정렬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이 항목들의 부분합을 구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쳤죠. 네, 오늘 배우시는 건요. 훨씬 더 편하게 데이터를 요약하고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피벗 테이블이라는 겁니다. 네, 피벗 테이블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좀 어색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피벗 테이블이 무엇인지 오늘 차근차근 배워보시도록 할 거예요. 네, 먼저 피벗 테이블은요, 특히 대량의 데이터를 사용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편하게 분석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것이냐면요. 우리가 보통 데이터를 엑셀에서 이제 분석을 할 때 테이블 형태로 분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항목들이 있고 그 항목별로 데이터들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테이블을 구성하는 제목행이나 어떤 그 제목행의 항목들을 우리가 직접 구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제목행에다가 이 제목행 데이터에다가 우리가 품목명을 넣을 건지 또는 가격을 넣을 건지 판매 개수를 넣을 건지 이러한 항목들을 내가 직접 그때그때 조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테이블 자체가 우리가 이래저래 움직일 수 있는 테이블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피벗 테이블을 구성하는 각 필드에 여러 조건을 지정한다. 이 말이 좀 어려운데요.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테이블 자체에 제목 항목들 있죠. 제목 항목들을 내가 알아서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룹별로 쉽게 집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룹합을, 부분합을 좀 더 쉽게 구할 수 있는 형태예요. 피벗 테이블의 이 항목들을 우리가 구성을 해서 특정한 기준으로 필터링할 수도 있고 정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아까 쉽게 말씀드려서 움직이는 테이블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오늘 저와 같이 피벗 테이블을 먼저 배워보실 거예요. 피벗 테이블의 예시를 제가 좀 보여드리면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피벗 테이블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피벗 테이블이에요. 근데 이 테이블은요. 제가 이 테이블 만든 거 아닙니다. 원 데이터는 요 데이터예요. 요 데이터인데 이걸로 피벗 테이블 만들게 되면은 테이블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지금 요 행에는 항목들이 있죠. 요 열에도 이런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내가 원하는 대로 계속적으로 변경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직접 이러한 피벗 테이블을 만들러 이동해 보시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 엑셀 활용 8회차 수업 자료 다운로드 받으셨죠? 예, 다운로드 받으셨는데 가장 왼쪽 하단에 있는 데이터 워크시트에 와 계실 겁니다. 네, 데이터 워크시트 와 계시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 데이터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드릴게요. ABC라는 무역 영업팀 회사에서 운동화를 판매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성명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판매 사원인 거예요. 그래서 운동화를 판매하는 사원인데 예를 들면 첫 번째 황범석이라는 사람은 이제 운동화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나 봐요. 워킹화, 런닝화. 워킹은 이제 경보할 때 그냥 일상생활에서 걸을 때 신는 신발이고, 런닝화는 달릴 때, 등산할 때 신는 신발, 농구화는 농구할 때 신는 신발. 그래서 신발의 종류가 이제 다양하죠. 운동화 종류가. 그럼 이 운동화, 이 품목을
얼마나 매출을 올렸냐라는 거예요. 지금 황범석이라는 사람은 워킹화 중에서도 X 라지 사이즈를 많이 팔았나 봐요. 그래서 이 사람 황범석이라는 사람이 과장인데 매출을 218만 원을 올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도 이 영업사원이 런닝화를 팔았는데 그중 런닝화 중에서도 S 작은 사이즈를 팔아서 174만 원에 매출을 올렸고요. 이 사람 이제 사원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영업팀의 사원들이 어떤 종류의 운동화를 어떤 사이즈로 팔아서 얼마의 매출을 올렸냐라는 것을 단순히 기록해 놓은 형태예요. 그럼 이 데이터를 보면 우리가 궁금한 점이 많겠죠. 어떤 분들은 이 직위별로 과장들은 얼마나 팔았을까? 과연 과장들이 사원보다 더 많이 팔았을까? 뭐 이런 것도 궁금해지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 규격별로는 어떤 규격들이 많이 나갔을까? 그리고 품목별로는 워킹화나 등산화나 어떤 품목들이 많이 팔렸을까? 뭐 이런 것들이 다 궁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분석을 하고 싶은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부분합이나 정렬을 통해서라면 계속적으로 정렬을 바꿔가면서 워킹합끼리 먼저 정렬을 해놓고 부분합도 구해보고 또 요 규격별로도 또 정렬을 하고 부분합을 구해보고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만들 수 있는 것이 피벗 테이블이에요. 자, 그럼 우리 같이 피벗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자,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요. 피벗 테이블을 만드는 메뉴는 당연히 상단에 있습니다. 이 상단에서 만드실 건데 그 전에 유의하셔야 되는 게 지금 어떤 셀을 클릭하고 있는지를 보세요. 우리 데이터는 이 테이블 안에 있어요. 그러면 이 테이블 안에서 이 영역에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저는 G7 셀을 클릭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데이터 영역이 아니죠.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기 전에는 꼭 이 테이블 안에 어떠한 한 셀을 아무 셀이나 괜찮습니다. 이 테이블 안에서 셀을 하나 클릭하시고 피벗 테이블을 만드셔야 돼요. 이 안에서 만들겠다라는 거죠. 이 바깥에 셀을 클릭하고 계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C8셀을 클릭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테이블 안에서 아무 셀이나 클릭을 해주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 데이터를 가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단에 데이터 탭으로 가보세요. 데이터 탭. 네, 데이터 탭 가보시면은 우리가 지난 회차들 동안 배웠던 정렬이나 또는 필터,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우셨던 가상 분석, 구분합 이런 것들 보이시죠? 자, 여기서 이제 배우셨었는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 데이터에서도 할 수 있지만 그동안 이제 데이터에서 배우셨잖아요. 이번에 이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하는 건요. 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다시피 이런 테이블 자체를 하나 새롭게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제 배우셨던 데이터의 분석은 데이터 탭에서 가셨는데 우리는요. 상단에 삽입으로 가볼게요. 삽입. 네, 헷갈리지 마세요. 예, 피벗 테이블은 삽입에 있습니다. 삽입. 네, 삽입으로 가시면 가장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라고 보이실 거예요. 피벗 테이블. 이 피벗 테이블의 아이콘에서 보실 수 있듯이 이 테이블에서의 제목행이나 제목열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 이 화살표가 이제 바꾸는 화살표죠. 그 피벗 테이블을 한번 클릭해 봅니다. 네, 피벗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대화 상자가 하나 뜰 거예요. 대화 상자 이름이 피벗 테이블 만들기입니다. 피벗 테이블 만들어준다는 건데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라고 해요. 그래서 표랑 범위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까 피벗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이 영역 안에다가 아무 셀이나 클릭을 하고 피벗 테이블을 만들겠다, 삽입하겠다 했기 때문에 우리가 클릭한 지점을 기점으로 해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모든 부분을 지금 영역으로 자동적으로 설정해 줬습니다. 점선으로 지금 깜빡거리고 있죠. 데이터가 입력된 부분을 모두 선택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사용을 할 거지만 만약에요. 이 테이블 중에서도 일부 부분만 사용을 하고 싶다 그러시면요.
이거는 보기만 하세요. 지금 하시지 마시고 지금은 우리는 전체 데이터를 사용을 하는 거 맞습니다. 근데 나중에 요 부분만 만약에 분석을 하겠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요 셀 선택을 클릭하셔서 요 부분을 드래그 해주시면은 요 특정 범위만도 우리가 분석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은 일단 전체 데이터를 분석을 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데이터가 입력된 전체 요 테이블 영역을 지금 오른쪽에서 자동적으로 선택을 해준 거고요.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십시오라고 합니다. 네, 새 워크시트에 별도로 구성을 하느냐 또는 기존 워크시트라는 건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데이터 워크시트의 이 빈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근데 저는 좀 넓게 보는 걸 선호하고 오늘 수업 시간에 일단 피벗 테이블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보셔야 되기 때문에 새 워크시트에 별도로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 범위는 전체 데이터가 입력된 범위고요. 새 워크시트에 입력됨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하단에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보세요. 지금 데이터라는 워크시트 우리가 원래 있었는데 그 앞에 새로운 워크시트가 하나 삽입이 된 겁니다. 새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비어있어요. 왜 비어있느냐? 이 피벗 테이블을 우리가 하나하나 만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게 되냐면요. 오른쪽에 보시면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영역이 보입니다. 여기서 내가 테이블을 만들 영역을 만들면 그게 왼쪽에 테이블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필드, 피벗 테이블 필드라는 게 뭐냐면요. 이 각각의 항목이에요. 지금 이 데이터 워크시트에 가보시면은 성명, 품목, 규격, 직위, 매출 이것들을 우리가 데이터의 어떤 카테고리죠. 이것들을 우리가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네, 필드라고 해요. 그리고 밑에 이제 실제로 이제 값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번엔요, 이제 다시 시트 1, 요 새로운 워크시트로 들어오셔서, 이 사원들이 어떤 사이즈의 항목을 얼마나 팔았는지를 한번 피벗 테이블을 직접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우리 테이블에 있으면 테이블에 행이 있고 열이 있잖아요. 그럼 요 행에 요 필드에는 어떤 내용을 넣고 열에 이 필드에는 어떤 내용을 넣을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품목별로 우리가 매출을 볼 거예요. 그럼 품목을 왼쪽에 행별로 아까 뭐 농구화, 러닝화, 워킹화 있었는데 이 항목별로 얼마나 이제 매출이 나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 행에 보세요. 행에 우리가 품목을 넣어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 보세요. 피벗 테이블 필드 보시면은 여기 바로 밑에 요 목록들이 있어요. 목록. 보이시죠? 여기서 우리가 아까 데이터 워크시트에 봤던 성명, 품목, 규격, 직위, 매출이라는 이 필드들이 모두 입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필드들을 선택을 하실 건데 우리는 지금 품목이라는 필드를 행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시냐? 요 밑에 아래 영역 사이에 필드를 끌어놓으십시오라고 하죠. 요 영역이 지금 4개가 있어요. 필터, 열, 행, 값입니다. 여기서 먼저 행과 열이라는 거는 우리가 만들 테이블에서 행과 열을 말해요. 내가 지금 테이블을 내 맘대로 만들어 볼 건데 품목이라는 요 필드를 행에다가 넣겠다는 거죠. 그러면요, 이 품목을 요 행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보실게요. 요 품목 위로 마우스를 가져가시면 지금 품목에 이렇게 블록이 지정이 되죠. 초록색으로. 그리고 마우스 포인터가 지금 4방향 화살표로 바뀌었을 겁니다. 이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품목에 초록색으로 지금 색칠된 거 보이시죠? 여기서 마우스를 클릭하신 채로, 마우스 왼쪽 클릭하신 채로 천천히 드래그를 합니다. 드래그해서 요 행 있죠? 행 밑에 있는 요 하얀 칸, 여기로 드래그해서 드롭해 주시면 됐다는 거예요. 자, 해보실게요. 품목 클릭하지 마시고요. 품목 위로 이제 마우스 가져가시면은 이렇게 초록색으로 빛이 돌죠?
이때 마우스를 클릭하셔서 드래그를 천천히 하셔서 행 박스 안으로 가져오셔서 마우스에서 손을 톡 대시면은 품목이 지금 행에 들어간 겁니다. 보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대로 행에 각각의 이제 운동화의 제품이 들어갔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열에는 뭐가 들어갈 것이냐? 이 농구화를 우리 한번 직위별로 볼까요? 과장들이 많이 팔았는지 또는 뭐 사원들이 많이 팔았는지 직급 순으로 볼게요. 그럼 여기 뭐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은 과장들이 판 농구화는 얼마다. 그리고 사원들이 판 농구화는 얼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비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요 열에는 우리가 직위를 가져오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세요. 이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때는요. 오른쪽에서만 항상 조정을 하시는 거예요. 왼쪽에서는 그냥 보여주기식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가셔서 이제 직위를 옮겨볼게요. 아까 말씀드렸죠. 이 상단에 있는 필드의 목록에서 이 밑에 어떤 위치로 이 필드를 끌어당길 거냐 그것만 고민하시면 돼요. 이번에는 직위 있죠. 직위를 드래그 하십니다. 직위 위로 마우스 가져가시면 초록색으로 빛이 생기죠. 이때 직위를 드래그 하셔서 열로 가져가 볼게요. 열 박스 안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래서 드래그 하실 때 이렇게 지금 드래그 하시다 보면은 요 열 박스 위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선이 나오죠. 이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시면 돼요. 직위를 이렇게 열 박스 안으로 드래그 합니다. 그럼 우리가 원했던 대로 행에는 농구화, 등산화, 런닝화, 워킹화라는 요 신발의 종류가 나왔고 이 열 레이블에는 각각 직급별로 얼마를 팔았는지 이제 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표를 만든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 값들은 이제 어디서 가지고 오느냐? 매출이죠, 매출. 그래서 이 부장들이 농구화를 팔면서 매출을 얼마 올렸냐? 이 말은 여기 데이터 워크시트에서 부장들이 지금 몇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장들이 각각 판 매출의 값을 더해서 여기다가 자동적으로 알려준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에 들어간 게 값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행 넣었고 열 넣었고 지금 값이 비어 있어요. 값에다가 우리는 이 위에서 매출을 끌어당겨서 가져오면 된다는 거죠. 자, 매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매출 맨 아래 있죠. 매출을 드래그 하셔서 값 안으로 넣어줍니다. 네, 그랬더니 테이블이 바로 완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바로 이 직급별로 얼마나 많은 매출을 올렸는지를 볼 수가 있죠. 일단 여기 숫자들을 좀 보기 좋게 첫 표시해 볼게요. 그래서 우리 B5부터 F9까지 드래그 하셔서요. 상단의 홈탭에서 표시 형식에서 천단위 콤마를 클릭해 주세요. 네, 그럼 이제 콤마가 나오면서 좀 더 이제 숫자를 알아보기 쉽게 되고요. 중간중간 이렇게 샵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이 숫자를 담기에 요 열너비가 너무 좁아서 그럽니다. 지금 C열과 C부터 F열까지 좀 다 좁아요. 그래서 이때는 C열과 D열 사이에 열번호 사이, D열과 E열, E열과 F열, F열과 G열 요 열번호 사이에 있는 요 선에 마우스를 가져가셔서 딱 더블 클릭을 해주시면은 열너비가 자동적으로 조정이 되죠. 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제일 많이 팔았나요? 네, 사원들이 가장 많이 팔았네요. 네, 사원들이 아무래도 좀, 젊고, 또 열정이 팔팔해서 그런지, 네, 많은 판매 금액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부장님들이 좀 더 분발을 하셔야겠네요. 그리고, 지금, 사원 대리급이 이제 많은 매출을 냈구나라는 요거를 이제 쉽게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보시면은 피벗 테이블이 왜 또, 어떻게 이제 우리가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냐면은 여기 열 레이블과 행 레이블 보세요. 열 레이블과 행 레이블. 네, 여기 보시면 행 레이블은 이제 행이라는 게 농구화부터 워킹화잖아요. 근데 여기 옆에 요 필터 버튼이 있습니다.
열 레이블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행 레이블 옆에 있는 필터 버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필터 버튼을 클릭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 중에서 데이터를 선택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요거 우리 기초 과정에서 아마 필터에 대해서 배우셨을 텐데 지금은 요 필터 버튼을 클릭하시니까 밑에 모든 데이터가 다 선택이 됐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는 농구화만 보고 싶다는 겁니다. 그럼 농구화에만 체크하면 되겠죠? 이 경우에는 모두 선택을 다시 한번 클릭해 줍니다. 모두 선택을 다시 한번 클릭하시면 네, 체크가 다 사라지죠? 그리고 농구화를 클릭합니다. 그래서 농구화만 선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 클릭하시면은 농구화만 부분적으로 우리가 또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농구화도 역시나 농구화는 과장들이 가장 많이 팔았네요. 이런 식으로 쉽게 데이터를 필터링해서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필터와 구분합 이것을 모두 한꺼번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피벗 테이블에서 지금 행 레이블에 우리가 농구화만 보도록 필터링을 적용했는데 지금 필터 버튼에서 여긴 필터링이 적용이 됐다라는 이 깔때기 모양 보이시죠? 필터를 적용하지 않았을 때는 지금 역삼각형이에요. 그래서 이 필터를 다시 해제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행 레이블 옆에 있는 이 깔때기 모양의 필터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요. 다시 모두 선택을 클릭해 주세요. 모두 선택을 클릭하시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 이제 전체 데이터가 필터링 없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열 레이블도 필터가 마찬가지예요. 열 레이블에도 필터를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은 모두 선택되어 있어서 부장, 대리, 사원까지 쭉 나와 있죠. 근데 여기서 나는 특히 좀 깔끔하게 그냥 사원들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모두 선택에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데 이 모두 선택을 다시 클릭하시면 체크가 해제되죠. 그리고 맨 밑에 있는 사원만 클릭해 줍니다. 사원만 클릭해서 확인 클릭하시면 이제 사원의 데이터만 또 깔끔하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이제 데이터 워크시트로 피벗 테이블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제 거래처 워크시트로 이동해 보실게요. 네, 거래처 워크시트로 오셨습니다. 이 거래처 워크시트는요, 우리가 또다시 이제 엑셀에서 워낙 이제 대량 데이터를 다루다 보면은 우리가 자꾸 공장의 주인이 되거나 또는 뭐 가게의 주인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우리가 공장의 주인이 되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거래처별로 판매 현황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왼쪽에 보시면 거래 일자가 있고요. 좀 과거의 날짜죠. 거래처명입니다. 우리는 이제 공장인데 주로 전자제품을 만들어요. 그래서 모니터, 디지털 카메라, 뭐 MP3 등등 다양한 이제 제품명들이 있는데 이러한 제품들을 만들어서 어디에 납품을 하느냐, 어디에 판매를 하느냐, 왼쪽에 거래처명들이 있죠. 경남전자, 남급전자 등등 다양한 전자기기 판매 회사에 납품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수량, 제품별로 수량과 단가와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합계액이라는 건요, 요 이제 수식이 다 입력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공급가액과 부가세, 세금, 부가세금까지 합친 요게 이제 전체 판매 금액이겠죠. 그리고 공급가액이라는 거는 수량과 단가를 곱한 공급가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테이블이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봐야 돼요. 여기 지금 거래 일자별로 어떤 제품들이 어떤 거래처에 팔렸는지 이것들을 분석해 보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보통 판매 현황 보면 분기별, 월별 이렇게 분석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왼쪽에 거래 일자 보면은 다 그냥 거래 일자, 월일, 연월일별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래 일자를 연별로, 월별로, 일별로 이렇게 분석하시는 것도 바로 피벗 테이블에서 가능합니다. 네, 그렇지 않았다면 부분합으로만 하셨다면은 1월별로 다 이렇게
정렬해 놓으시고 2월별로 정렬해 놓으셔서 이제 부분합을 구하셨겠죠. 근데 피벗 테이블에서는 필터와 부분합을 한 번에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대로 우리 피벗 테이블 한번 만들어 보시도록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 만드시려면 일단 이 테이블 영역 안에 마우스로 클릭을 하나 해주시고요. 아무 곳이나 괜찮습니다. 네, 그리고 피벗 테이블을 삽입해야겠죠. 어디로 가시죠? 상단에 삽입으로 가셔야 됩니다. 네, 상단에 삽입을 클릭하시면요. 네, 가장 왼쪽에 피벗 테이블이 보이시죠? 피벗 테이블을 가장 왼쪽에서 클릭합니다. 네, 피벗 테이블 클릭하시면 피벗 테이블 만들기라는 요 워크시트가 보여지고요. 표의 범위는 우리가 마우스로 클릭해 놓은 요 영역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입력되어 있는 전체 영역을 지금 점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표 범위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을요, 우리는 보기 쉽게 좀 넓게 볼 수 있도록 새 워크시트에 삽입을 할 거예요. 하단에서 그대로 새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확인 클릭해 봅니다. 네, 피벗 테이블이 지금 새로운 워크시트에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네, 지금은 이제 피벗 테이블이 비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나 만들어 나가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피벗 테이블의 모든 구성 요소는 오른쪽에 있고요. 왼쪽에서는 그냥 보여주는 형식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테이블을 만들기 전에 어떤 형식으로 데이터를 보고 싶은지를 먼저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보세요. 그래서 지금 왼쪽에는 우리가 일단 거래 일자를 놓을 거예요. 거래 일자별로. 그리고 어떤 제품들이 판매가 얼마나 되었는지 이렇게 보고 싶다는 겁니다. 자, 그럼 행에다가는 거래 일자를 넣어야 되겠고요. 열에는 제품명을 넣어야겠죠. 자, 이것을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선택해 줄게요. 지금 여기서 거래 일자, 필드 목록에서 거래 일자 보이시죠? 네, 거래 일자를 행으로, 행 박스 안으로 드래그 해줍니다. 네, 그럼 이제 왼쪽에 보시면은 월이 들어갔어요. 네, 요거는 우리가 따로 지정해 주지 않아도 원본 데이터에서는 우리가 그냥 날짜별로 돼 있었잖아요. 근데 이 데이터가 워낙 많고 피벗 테이블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요약을 해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월별로 필터를 해줍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행 보세요. 행. 요 밑에 이 밑에 보시면은 여기 영역이 좁아서 잘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는 이 부분만 좀 넓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냐면 피벗 테이블 필드 상단에 보이시죠? 여기서 설정 버튼 보이세요? 설정 버튼 오른쪽 아래 작은 톱니바퀴 모양. 이 설정 버튼을 한번 클릭해 보시면요. 지금은 필드 구역과 영역 구역을 위아래로 표시된 이 형태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 영역 구역이 너무 좁아서 잘 보이지가 않죠. 그럴 때는 영역 구역만 표시해서 잠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단에 영역 구역만 표시를 클릭해 주세요. 영역 구역만 표시.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오른쪽에 설정 버튼 클릭하시고 영역 구역만 표시를 클릭합니다. 그럼 이제 넓게 좀 볼 수 있죠. 잠시 피벗 테이블의 필드 영역은 잠시 지금 접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행에 우리가 아까 거래 일자를 넣어놨죠. 근데 거래 일자를 넣자마자 알아서 월별로 나오도록 이렇게 필터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보이시죠? 이건 나중에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기 때문에 행에 우리가 원래는 거래 일자가 월 일별로 쭈루룩 돼 있었는데 얘를 알아서 월로 이렇게 그룹화를 해준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린 다시 원래대로 필드 값이 보이도록 할게요. 자,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설정 버튼 클릭하셔서 가장 상단에 필드 구역과 영역 구역을 위아래로 표시, 여기를 클릭해 줍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익숙한 필드 영역과 아래 영역 부분이 이렇게 보이게 되죠. 자, 그래서 행 부분을 이렇게 넣었고요. 자, 그럼 열 부분에는, 열에는 우리가 제품명을 넣어줄 거예요. 제품명 아까
전자기기도 많았죠. 뭐 모니터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 제품명 있죠. 오른쪽에서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제품명을 드래그 하셔서 열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이 목록에 보시면 우리가 지금 테이블에 사용한 필드에 대해서는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어요. 지금 제품명과 거래 일자 두 개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 제품명은 열에, 그리고 거래 일자는 행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다 값을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1월에는 뭐 DNB 매출이 얼마나 나느냐, DVD 매출이 얼마나 나느냐, 요 실제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 값에는 우리가 무엇을 넣어야 될까요? 네, 요때는 요 거래처 워크시트를 잠시 보세요. 거래처 워크시트 잠시 보시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부가세까지 합한 요 금액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합계 금액을 가져오도록 할게요. 다시 시트 2로 가셔서 이 목록 중에 맨 밑에 가시면은 요 합계 있습니다. 네, 합계를 쭉 드래그 하셔서 값으로 넣어주세요. 값으로 넣어주시면은 이제 월별로 제품별 매출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이것도 쉽게 보시기 위해서 요 숫자 있는 영역을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상단 홈탭에서 표시 형식 상단에 천 단위 콤마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이제 숫자를 좀 더 쉽게 볼 수 있죠. 여기 좀 열이 좁으니까 열 너비는 이렇게 아까 알려드렸던 대로 이 내가 넓이를 넓힐 열의 열 번호의 오른쪽 선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이렇게 열이 넓어지면서 숫자가 다 보이죠. 그래서 피벗 테이블 하나만 잘 만들면 벌써 우리가 월별로 이 각각 제품들의 매출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 DVD 제품 볼게요. DVD 제품은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쭉 팔린 금액이 나오죠. 그 밑에 총 합계라는 게 이게 1년 동안 DVD를 판매한 이 금액입니다. 그리고 또는 가로도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총 합계를 가로와 이 열과 행에 총합계를 다 알아서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거를 제품별로도 1년간 매출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월별로도 전체 제품의 매출 합계를 오른쪽에서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다양한 형식의 데이터들을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 한 가지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 왼쪽에 보시면 우리가 월별로 알아서 얘가 그룹화를 해줬습니다. 근데 우리가 분기별로 보고 싶다면 어떡할까요? 네, 이 피벗 테이블이 굉장히 유용하게 다양한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월별로 이게 지금 이 분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도 피벗 테이블 필드 보시면은 아까 확인하셨죠? 행 부분에 알아서 월이라는 이 그룹화가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분기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월로 설정되어 있는 그룹을 해제하고 분기로 다시 그룹화를 시켜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요. 이 행 레이블 아무데나 괜찮아요. 행 레이블 중에서도 이 부분 말고 실제 거래 일자가 나와 있는 이 A열 아무 곳이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 봅니다. 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해 보시면은 지금 얘는 거래 일자를 월로 그룹핑을 시켜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룹이라고 보이시나요? 그룹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그룹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그룹으로 가시면 지금 그룹이 월 기준과 일 기준으로 그룹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중에서 우리는 월을 일단 해제해야겠죠. 그래서 이미 선택되어 있는 월을 다시 클릭하면은 해제가 됩니다. 네, 그리고 우리는 분기를 선택해 주시면 되겠죠. 분기. 밑에서 분기를 선택해 주시면은 자, 앞으로
분기별로 분류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룹화를 시켜준다는 거죠. 그리고 하단에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 네, 이제 지금 분기별로 나온 겁니다. 여기 지금 날짜가 그대로 나오는 건요. 요거 이제 펼쳐져서 그런데 1사분기 옆에 마이너스 버튼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면 다시 접혀요. 다시 이렇게 접힙니다. 그래서 분기별 데이터를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분기별 데이터, 월별 데이터를 확인할 수가 있죠. 요거 다시 월로 바꾸시려면요. 똑같아요. 내가 월별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러면은 요 1사분기부터 4사분기 아무데나 괜찮습니다. 요 A열에서 지금 분기가 표시되어 있는 요 A열에서 하나의 셀을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는 거죠. 1사분기부터 4사분기까지. 그래서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룹을 클릭하시면 지금 분기로 되어 있죠. 나는 월로 보겠다. 그럼 분기를 다시 클릭하면 해제가 되고요. 월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일은 그냥 해제해 볼게요. 일은 클릭하셔서 해제하고 월로만 보겠다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 이제 월로만 볼 수가 있는 거죠. 월별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별, 분기별로 빠르게 분석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또 유용한 기능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전체 데이터를 다 우리가 테이블에 추가하지 않았어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보시면 이 목록에서 이 체크한 것들만 표시되어 있죠. 거래 일자와 제품명, 그리고 밑에 보시면 합계까지 이 3개의 필드를 넣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원래 이제 거래처 워크시트 보시면 우리가 궁금했던 건 그럼 우리 거래처별로는 판매 현황이 어떨까? 우리가 경남전자에서 많이 매출을 올렸는지 남극전자에서 많이 매출을 올렸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다는 거죠. 그럼 이제 다시 시트 2로 가보세요. 여기는 아직 우리가 거래처에 대한 필드는 추가하지 않았어요. 거래처에 대한 필드는 어디다 추가할 수 있냐면요. 이 테이블에다가 거래처까지 넣게 되면 테이블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건요. 여기에 우리가 필터를 하나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에다 필터를 하나 적용해서 지금 월별로 제품을 어떻게 우리가 판매했는지 본다. 이 테이블은 편안해요. 근데 이건 지금 전체 데이터에 대한 거고요. 이거를 경남전자별로, 남극전자별로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보세요. 아래쪽에 이제 영역 보시면은 우리가 지금 열, 행, 값을 모두 추가했는데 필터는 추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필터에다가 바로 우리 거래처 이름을 넣으면은 거래처 이름별로 필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위에 지금 이 목록에서 거래처명을 찾아주시고요. 거래처명을 드래그 하셔서 필터로 이렇게 넣어주세요. 거래처명을 필터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행과 열 값은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 필터의 값을 넣게 되면 요거는 별도로 테이블 밖에 필터가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거래처명에 필터가 생겼는데 지금 모든 거래처, 전체 거래처를 다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만약에 경남전자만 보고 싶다. 그러면 필터를 설정하면 되는 거죠. 오른쪽에 필터 버튼 보이시죠? 필터 버튼을 클릭하셔서 지금은 모두 선택되어 있죠. 근데 여기에서 일단 체크박스가 안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은 하단에서 여러 항목 선택을 클릭해 줍니다. 여러 항목 선택을 클릭해 주시면 이제 체크박스가 생기죠. 지금 이제 모두 체크박스가 되어 있는데 우리는 여기에서 경남전자만 볼 거예요. 그럼 일단 모두에서 체크를 해제합니다. 모두 체크박스를 다시 클릭하시면 체크가 해제되죠. 이 상태에서 경남전자만 다시 클릭을 해주세요. 경남전자만 클릭해서 확인 클릭하시면 여기 나오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매출이 이 부분이 이제 다 경남전자와의 매출이에요.
그래서 쉽게 필터를 적용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필터링해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극전자 걸 보고 싶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상단에서 거래처명, 지금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필터 버튼을 클릭하셔서 경남전자에 체크되어 있는 거를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밑에 있는 남극전자를 클릭하시면 그리고 확인 클릭하시면 이제 이 데이터는 남극전자와의 거래건이죠. 아까 경남전자는 12월에는 거래건이 없었는데 남극전자와는 12월까지도 이제 거래 영역이 있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필터까지 적용을 해서 피벗 테이블을 살펴보는 이런 부분을 이제 배우셨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또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피벗 테이블이 조금씩 더 익숙해지고 계시죠? 이제 오른쪽에 부서별 경비라는 워크시트로 가보세요. 네, 부서별 경비. 네, 이 워크시트로 가보시면은, 여기는 부서별로 비용 지출 내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일자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은 각각 팀들별로 지출 비용이 있어요. 뭐 회식비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접대비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회사에서는 뭐 펜이나 종이, 뭐 파일 등등 소모품이 계속 발생을 하죠. 그러면 그때마다 부서별로 이것들을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일자별로 어떤 품목에 어떤 금액을 소비를 했는지 보여주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월 6일, 사행보면 1월 6일에 영업지원팀에서는 기타 경비로 15만 4천 원을 지출했다는 겁니다. 뭐 어떤 경비인지는 뭐 디테일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1월 20일에 영업부에서는 접대비로 41만 1천 원을 소비를 했네요. 뭐 고객에게 접대 비용으로 뭐 저녁을 접대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비용을 다 기록을 해놓은 거죠. 자, 그러면요, 여기서, 우리가 또 회사의 사장님이라고 가정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각각 부서별로 얼마나 지출했는지 목록 좀 가져오세요. 그러면은, 이제 직원이 이 목록을 엑셀표로 보여주겠죠. 그럼 여기서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떤 부서에서 지출을 제일 많이 했는지, 어떤 부서에서 지출을 제일 조금 했는지, 이 부분이 이제 궁금하겠죠. 왜냐면 이제 회사를 운영을 하다 보면은 매출도 중요하지만 비용도 잘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거는 비용을 많이 썼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예를 들면 소모품비 같은 거는 아꼈으면 아꼈을수록 좋겠죠. 근데 뭐 교육훈련비 이런 것들은 뭐 교육을 많이 받았구나. 열심히 일을 하기 위해서 또 교육을 받았구나. 뭐 지출이 당연히 생기겠죠. 그리고 뭐 통신비도 통신비 많이 나왔네. 뭐 인력관리팀에서 통신비 많이 나왔네. 이게 비용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만큼 전화를 열심히 돌리면서 일을 했구나. 뭐 이렇게 발상을 전환을 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우리는 이 비용을 어떤 부서에서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실 거예요. 그럼 먼저 우리는 여기 있는 필드 목록을 보세요. 지금 일자별로 있는데 이 일자별로 보시면은 월일이 있죠. 이것도 우리 피벗 테이블을 통해서라면 분기별, 월별로 그룹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서별로 이 부서별로 얼마나 금액을 썼느냐라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요. 부서를 넣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보기가 좀 쉬우시겠죠. 뭐 영업팀, 총무팀, 자재팀 이런 식으로 다가 부서를 넣어줄 거예요. 그리고 일자를요. 열에다가 넣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월, 2월, 3월, 4월 이런 식으로 각각 월별로 이 지금 부서들이 얼마나 금액을 지출했는지를 볼 거예요. 근데 이거는 테이블을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저는 물론 부서의 이름을 행에다 넣고 여기다 날짜를 쓰겠지만 또 어떤 사람은 나는 날짜를 행에다가 놓고 여기다가 부서 이름을 이렇게 적고 싶어. 뭐 이런 것도 다를 수 있죠. 이게 바로 피벗 테이블의 묘미라는 겁니다. 내가 행에다 넣고 싶은 거, 열에다 넣고 싶은 것들을 선택해서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근데 이제 통일된 형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행에다가 부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하기 전에 먼저 마우스로 이 테이블 영역 안쪽을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테이블을 삽입합니다. 상단에 삽입 클릭하셔서 피벗 테이블을 삽입합니다. 피벗 테이블 클릭. 네, 그럼 피벗 테이블이 바로 영역이 그대로 지정이 되죠. 이 부서별, 여기 보시면 부서별 경비라는 워크시트 안에 A3부터 D65, 즉 데이터가 입력된 영역들을 다 선택을 해준 거예요. 네, 65행까지. 그리고 새 워크시트로 넣어볼게요. 새 워크시트 클릭하시고 확인하시면은 워크시트가 새로 하나 열리게 되면서 시트 3으로 열리죠. 네, 이것도 이제 이름 바꿔주시면 돼요, 나중에. 시간 되실 때 부서별 경비에 대한 피벗 테이블이다 라고 워크시트 이름 변경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그대로 우리는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요거 이제 잘 보셔야 되는 게요. 갑자기 어느 순간 피벗 테이블 필드가 없어졌어요 하시는 분 계십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제가 선택한 셀 보세요. 요 셀이, 요 피벗 테이블은 여기에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제가 이 바깥쪽을 클릭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른쪽에서 피벗 테이블 필드 영역이 없어져요.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 왼쪽에 지금 여기 표시되어 있는 요 부분에 마우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다시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항상 영역에다가 이 마우스를 클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피벗 테이블 필드가 오른쪽에 나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헤더 넣어볼게요. 는요, 우리 부서를 넣을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위에 목록에서 부서를 드래그 하셔서 행으로 보내줄게요. 부서를 드래그 하셔서 행으로 보냅니다. 네, 왼쪽에 이제 부서가 들어갔죠. 총 5개의 부서가 있고요. 그 열에는 일자를 넣어볼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일자를 열 안으로 드래그 합니다. 잠시만요. 일자를 잠시만요. 일자가 네, 일자. 여기 지금 잠시만요. 일자를 열로 이렇게 드래그 하셨을 때 시트 3에 이미 데이터가 있습니다. 셀의 내용을 바꾸시겠습니까? 요거 이렇게 나오시면요. 그냥 확인 클릭하세요. 네, 확인.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왼쪽 행에는 부서가 들어갔고 오른쪽에는 일자가 들어갔습니다. 역시나 일자가 원래 월 1로 되어 있는데 얘를 자동적으로 월로 이렇게 그룹핑을 해줬죠. 네, 저 여기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밑에 영역 보시면은 열에 우리가 일자를 넣었는데 알아서 월로 그룹핑을 벌써 해준 겁니다. 이거 나중에 뭐 분기별이나 또는 뭐 연별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 값을 넣어야겠죠. 이 값은 지출 비용을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서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지출 비용 보이시죠? 지출 비용을 드래그 하셔서 값으로 넣어줍니다. 값으로 넣어주면은 각 부서별로 월별 지출 비용이 나오겠죠. 이것도 숫자니까 보기 좋게 드래그 하셔서 상단의 홈탭에서 표시 형식 가셔서 선 단위에 콤마를 표시해 줍니다. 여기 샵으로 나오는 부분은 위에 열 번호에서 더블 클릭해 주시면은 숫자가 잘 표시가 되죠. 자, 이렇게 오셨죠? 자, 그럼 지금 부서별로 각각 월에 얼마를 지출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벗 테이블에서는 행 기준과 열 기준으로 다 총 합계를 보여줘요. 영업부에서는 6개월 동안 이 금액을 썼구나. 그리고 1월에서는 누가 제일 금액을 많이 썼냐. 영업부가 제일 많이 썼네요. 2월에는 보니까 2월에는 영업지원팀이 또 비용을 많이 썼네요. 이런 식으로 월별로 각각 부서가 어떤 금액들을 이
부서들이 얼마나 많은 금액을 썼는지 월별로 또는 총 합계별로 비교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용을 쓴 건 쓴 건데 어느 영역에 어떤 분야에 비용을 썼는지도 중요하겠죠. 예를 들면은 뭐 교육비에 좀 비용을 많이 썼다. 그러면 좀 긍정적으로 보이지만 식비에 비용을 많이 썼다? 그러면 이때 슬슬 사장님은 안에서 좀 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뭘 이렇게 많이 먹은 거지? 하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다 필터를 적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비용별로 각 월에 얼마를 썼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럼 필터를 적용하셔야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네, 여기 지금 피벗 테이블 필드 안 나오시는 분들은 항상 이 테이블 안에 마우스를 클릭하셔야지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 나옵니다. 그래서 필터를 적용해 볼 거예요. 그래서 필터는요, 우리 계정 항목, 이 계정 항목을 필터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계정 항목을 이 필터로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상단에 계정 항목 필터가 나오고 지금은 모두를 다 보여주고 있어요. 필터가 전혀 적용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 필터 버튼을 클릭하셔서 여러 항목 선택을 일단 클릭을 해주셔야지 체크박스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셔서 지금 모두가 선택되어 있는데 모두 선택을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회식비 보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회식비. 네, 회식비를 클릭하셔서 확인을 클릭하시면 네, 회식비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회식비를 보니까 어디가 제일 회식비를 많이 썼느냐? 네, 지금 총무부와 인력관리팀에서 회식비를 제일 많이 썼네요. 그리고 오히려 영업부에서는 회식비를 많이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월별로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월별로 이 49만 원 왜 이렇게 많이 썼지? 보니까 2월과 3월, 6월에 뭔가 이제 행사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항목별로도 금액들을 얼마나 썼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위에 보시면은 이 열 레이블에서 우리 월별로 지금 이게 그룹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뭐 분기별로 바꾸고 싶다. 그럼 바꾸셔도 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 월 데이터가 있는 지금 네 번째 행이죠. 네 번째 행에서 B부터 F, 그러니까 B4셀부터 F4셀 사이에 아무 곳이나 마우스를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지금 그룹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룹을 클릭하시면은 네, 지금 월별과 일별로 그룹이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월로는 보여질 거예요. 근데 일로는 안 보여지는 이유가 요거 이제 플러스 버튼 클릭하시면은 펼치시면서 일자까지 쭉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일자로는 일단 안 볼게요. 일자는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월도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분기로 선택해 주세요. 분기. 분기로 클릭하셔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 이제 분기별로 6월까지니까 2, 4분기까지밖에 안 나오겠죠. 분기별로는 어떻게 지출을 했느냐 이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출이나 매출 같은 경우는 기간별로 보는 것도 의미가 있죠. 분기별로 또는 반기별로 또는 연별로 월별로 이렇게 보는 게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피벗 테이블을 사용하면은 데이터가 보여지는 형식을 그때그때 필터링이나 또는 정렬로 이렇게 바꿔주면서 빠르게 데이터를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저희 쇼핑몰 현황이라는 워크시트 보시기 전에요, 우리 거래처 워크시트로 다시 한번 이동해 보실게요. 거래처. 아까 이 전자제품을 생산을 해서 각각 이제 판매 회사에 어느 정도 판매를 했는지 볼 수 있는 거래처 판매 현황, 거래처 워크시트로 이동해 보실게요. 여기서는요, 이제 피벗 테이블을 조금 더 응용해서 배워보실 거예요. 여기서 지금 거래처 워크시트의 바로 왼쪽에 시트 2라고 있죠. 여기를 클릭해 보시면은 거래처 워크시트를 대상으로 만든 이 피벗 테이블이 나올 겁니다. 보이시죠?
네. 지금 여기서요. 일단 우리가 이 데이터를 다시 가공을 해볼 건데, 이 지금 그룹이, 요 지금 월별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분기와 월로 지금 다시 한번 좀 변경해 보실게요. 그래서 이거 아까 배우셨던 부분이기 때문에 복습하실 겸 다시 한번 변경해 보겠습니다. 왼쪽에 A열에 있는 1월부터 12월 이 중에 아무 곳이나 클릭을 하셔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그룹을 클릭합니다. 그룹 클릭하시면 지금 월로 되어 있죠? 그래서 월은 그대로 두시고 분기를 하나 추가해 볼게요. 네, 분기를 추가합니다. 그래서 월과 분기를 기준으로 적용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확인 클릭하시면은 네, 지금 분기별로 또 월별로 나뉘어져서 매출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총합계 보세요. 총합계가 2열에 나와 있죠. 2열에 나와 있는 요 총합계는 제품별로의 분기별, 월별의 총합계입니다. 그러니까 즉 제품 기준의 총합계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쭉 내려보시면은 19행에도 총합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19행의 총합계라는 거는 각각 제품별로, 그러니까 여기 2열에 있는 총합계라는 거는 모든 제품군에 대한 총합이고요. 그리고 이 19행에 있는 거는 각각 제품별로의 그 분기별 또는 이제 연별 총합계를 보여주죠. 그러니까 피벗 테이블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합계를 행과 열에 전체적으로 구해줍니다. 그래서 뭐 제품별로 또는 모든 제품 기준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볼 때 굳이 총합계를 볼 건데 나는 예를 들면 이 2열에 있는 총합계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나는 제품 군 기준으로 이렇게 보고 싶지 이 전체 제품을 포함한 이 총합계는 굳이 필요가 없을 것 같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시냐면요. 여기서 이건 제 화면만 보세요. 2열을 삭제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럼 제가 한번 2열에 있는 총합계를 삭제를 해볼게요. 그래서 클릭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삭제를 클릭하면요.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피벗 테이블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변경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확인하고 이 대화 상자를 끌게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통 엑셀에서는 기본적인 이 데이터들은 그러니까 열이나 행을 삭제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는 성격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얘는요. 여기 있는 것들이 계속 다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 2열 자체에 지금 데이터가 이렇게 써져 입력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가 계속 필드를 옮겨 다니면서 그냥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렇게 일반 데이터를 삭제하는 형식으로 삭제하실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나는 굳이 이 합계 부분을 좀 2열에 있는 이 합계 부분을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시면요. 이건 이제 이 피벗 테이블에 레이아웃을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상단에 보시면 우리가 피벗 테이블 안에 있는 아무 곳이나 이제 마우스를 클릭하면은 상단에 피벗 테이블 도구라고 나올 겁니다. 우리가 만든 피벗 테이블에 대해서 조금 더 디자인을 수정하겠다는 거죠. 상단 피벗 테이블 도구로 가셔서 네, 피벗 테이블 도구로 가셔서 디자인 탭으로 가보실게요. 디자인 탭. 네, 디자인으로 가시면은 가장 왼쪽에 부분합, 총합계, 보고서 레이아웃 등등 이 레이아웃을 변경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지금 수정하려는 부분은 이 총합계입니다. 그래서 총합계를 한번 클릭해 보실게요. 왼쪽에서 두 번째예요. 총합계를 클릭하시면 네, 지금 현재는 행의 총합계와 열의 총합계가 전체 다 나와 있죠. 근데 이 중에서 나는 이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밑에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이거 한번 클릭해 보세요. 총합계 클릭하셔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 열에 있던 불필요한 총합계를 사라지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불필요한 열을 안 보이게 함으로써 우리가 훨씬 더 깔끔하게 피벗 테이블을 만들고 또 데이터도 좀 더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기 있는 총합계 열을 안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데이터를 다루실 때처럼 삭제를 하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상단에 피벗 테이블 도구 가셔서 디자인에 가셔서 이 총합계를 열 총합계만 보일 건지 행 총합계까지 다 보일 건지 선택하시면 된다는 거죠. 만약에 다시 열 총합계 보이게 하고 싶다. 이게 행 총합계가 다시 보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 디자인 가셔서 총합계 가셔서요. 네. 행 및 열의 총합계 설정, 행과 열의 총합계를 다 나오게 하겠다. 이거 클릭해 주시면 나오는 겁니다. 행 및 열의 총합계 설정하시면 없어졌던 총합계가 다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총합계 오른쪽에 보시면은 보고서 레이아웃이라는 게 있어요. 보고서 레이아웃. 네, 이거는요, 피벗 테이블 자체가 하나의 보고서인데, 이 디자인을, 이제 미세하지만, 그래도 좀 더 보고서답게 바꿀 거냐, 아니면 그냥 테이블 형식으로 바꿀 거냐, 이걸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고서 레이아웃을 클릭하셔서, 이것을 테이블 형식으로 한번 표시해 보실게요. 테이블 형식.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주시면은, 조금 더, 정돈된 형태로 바뀐다는 거죠.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아까 일반적인 피벗 테이블로 했을 때는 요 거래 일자 1월, 2월, 3월 있죠. 요게 1, 4분기 밑으로 가 있었어요. 근데 이걸 테이블 형식으로 바꾸니까 좀 더 정돈된 형태로 바꿔준다는 겁니다. 이전과 비교해 보시려면은 왼쪽 상단에서 실행 취소 한번 해보실게요. 실행 취소를 클릭하시면 네, 이렇게 다시 바뀌죠. 이건 이제 일반적인 테이블이라기보다는 피벗 테이블 형태인데 이것을 좀 더 정돈된 테이블 형태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다시 보고서 레이아웃 가셔서 테이블 형식으로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그 외에도 옵션들이 뭐 압축 형식으로 표시 또는 개요 형식으로 표시 이렇게 표시할 때마다 이 보고서의 레이블이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원하시는 레이블로도 디자인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왼쪽에 보세요. 거래 일자를 우리가 아까 분기별로 이제 표시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부분합을 구하고 싶다 하시면요. 지금 이 부분합이라는 게 뭐냐면요. 지금 1, 4분기가 1월부터 3월까지죠. 네, 여기에 대한 요 제품별 부분합은 없어요. 그쵸? 여기 밑에 있는 총합계는 이 1년 내내의 매출에 대한 합입니다.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분기별로도 이렇게 부분합을 구해주고 싶다. 그럼 피벗 테이블 안에서도 부분합을 적용할 수 있어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그대로 피벗 테이블 도구 탭에서 디자인 가셔서 왼쪽에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그래서 부분합을 클릭을 하시면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을 표시하겠다. 이것도 그룹 하단에 할 건지 상단에 표시할 건지 선택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룹 하단에 한번 표시해 볼게요. 그룹 하단에 모든 부분합 표시. 우리가 지금 그룹을 한 것 자체가 이게 분기별로 그룹을 한 거잖아요. 이 그룹에 대한 부분합을 표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부분합을 클릭하셔서 그룹 하단에 있는 모든 부분합 표시하시면은 1, 4분기, 2, 4분기별로 밑에 부분합이 이렇게 진하게 표시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합을 없애고 싶다 하시면 또다시 부분합 클릭하셔서 부분합 표시 안합 클릭하시면은 부분합이 없어지고요. 또는 부분합 클릭하셔서 그룹 상단의 모든 부분합 표시 해주시면은 그룹의 이제 상단에 표시가 되는 형태로 이제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부분합까지 구해 보셨고요. 그리고 이것도 피벗 테이블도 어쨌든 이제 테이블이잖아요. 이 상태로 보셔도 되지만 조금 더 예쁘게 꾸며볼 수도 있습니다. 빠르게 꾸미시는 방법은요.
상단에 피벗 테이블 도구 가시면 디자인 보이시죠? 요건 우리가 표에서도 빠른 표 스타일을 적용했던 것처럼 이 피벗 테이블 도구도 디자인에 가시면 상단에 이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있습니다. 오렌지색, 회색, 연두색 원하시는 대로 스타일을 클릭하시면은 이 피벗 테이블의 이 색이나 선색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피벗 테이블 스타일이 이게 다가 아니에요. 이거 지금 이렇게 펼쳐보시면은 더 다양한 스타일이 있으니까 이대로 선택해 주시면은 빠르게 피벗 테이블의 디자인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피벗 테이블에 이제 우리는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네, 피벗 테이블도 어쨌든 테이블의 일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테이블을 하나 가지고 있으면 그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차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데이터에서 만드는 차트랑 피벗 테이블에서 만드는 차트는 어떤 점이 다를까요? 당연히 다르겠죠. 차트를 만드는 데이터의 성격 자체가 다르니까요. 여기 피벗 테이블의 특징이 뭐냐면 이게 필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필터별로 데이터들을 쉽게 필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차트를 만들게 되면요. 차트에도 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면서 볼 수가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한 차트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을 만드실 건데 일단 보시면은 불필요한 데이터는 좀 줄이도록 할게요. 특히 4분기 요약한 거 있죠. 4분기 요약한 거는 굳이 차트에 표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차트라는 게 그 가로축이 있고 이제 가로축이 있고 세로축이 있는 거잖아요. 가로축, 세로축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들이 너무 많으면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 4분기 요약은 빼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 빼는 법은 아까 배우셨던 거와 똑같아요. 피벗 테이블 도구에서 디자인 가셔서 왼쪽에서 부분합을 클릭하시고 부분합 표시 안함으로 부분합을 일단 지워주세요. 좀 간단한 형태로 데이터를 정돈을 하시고 그리고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피벗 차트를 삽입하시기 위해 어디로 가시냐면요. 상단에 피벗 테이블 도구 탭이 그대로 보이실 거예요. 자, 이번엔 디자인 탭이 아니라 분석 탭으로 가봅니다. 네, 분석 탭으로 가보시면 오른쪽 끝에서부터 한 5번째 정도의 피벗 차트라고 보이실 거예요. 차트 모양 아이콘 보이시죠? 네, 피벗 차트를 클릭합니다. 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워크시트에서 차트를 삽입하는 것과 동일한 형태예요. 그래서 복습하신다 생각하시고 피벗 차트를 삽입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는 일단은 세로 막대형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세로 막대형 중에서도 이번에는 3차원으로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3차원 세로 막대 네 번째에 있어요. 네 번째에 있는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을 클릭해 주세요. 좀 3차원으로 입체적으로 그래프를 표시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하단에서 확인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차트가 만들어지겠죠. 이 차트를요,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보시고 싶으시다면은 요거 차트 위치를 이동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하시려면요, 상단에 지금은 이 피벗 테이블이 있는 이 시트에 동일하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다른 시트로 보내시면, 새로운 시트로 보내시면 좀 더 크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 이동을 하시고 싶다 그러시면요, 그대로 상단에 피벗 차트 도구 탭 보이시죠? 그래서 디자인 탭으로 가보시면요, 오른쪽에 차트 이동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 이동을 클릭하시면 잠시만요.
차트 이동을 클릭하시면 차트를 넣을 위치를 선택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크시트, 시트2에 삽입되어 있죠. 지금 시트2에 그대로 삽입되어 있는데 얘를 새 시트로 옮기겠다라는 겁니다. 새 시트를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차트 이름을 여기서 바로 바꿔볼까요? 이거는 거래처 언더바 하시고 피벗 차트라고 보실게요. 네, 거래처 데이터에 대한 피벗 차트라고 해서 새 시트에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 네, 이렇게 새 시트로 옮겨지게 되죠. 시트 2에 있던 게 거래처 피벗 차트라는 새로운 시트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더 차트를 크게 보시기가 편해지셨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보세요. 일반적인 데이터를 기준으로 차트를 만들었을 때와 이 피벗 테이블을 기준으로 차트를 만들었을 때 무엇이 다르냐면요. 일단 왼쪽 상단 보세요. 왼쪽 상단에 보면은 우리가 피벗 차트 만들었을 때 아까 요 거래처에 대한 피벗 차트 보시면 상단에 거래처 명을 기준으로 요 필터를 적용했었죠. 그래서 남극전자, 경남전자별로 거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거래처 피벗 차트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차트 보시면은 이 가로행에는 월이 표시되어 있고요. 이제 세로행에는 매출에 대한 수치죠. 그리고 제품이 뭐 MP3, 디카, 모니터 등등 있는데 이 제품별로 이제 색깔이 달라서 제품별로 월별 이 판매 금액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은 전체 제품일 거예요. 이 중에서 내가 뭐 경남전자 것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필터가 차트 자체에 삽입되어 있죠. 왼쪽 상단에 보시면 필터 보이실 거예요. 거래처명에 대한 필터입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지금 남극전자만 선택되어 있는데 나는 경남전자에 대해서만 보겠다. 그럼 이거 남극전자 체크를 해제하시고 경남전자를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확인 클릭하시면은 차트가 바로 변경이 되죠. 이게 오른쪽에 제품명도 바뀌신 거 보이실 거예요. 왜냐면 월별로 납품한 제품이 거래처별로 달라요. 예를 들면 캠코더는 지금 뭐 남극전자에는 뭐 1월 달에 납품을 했는데 뭐 경남전자에는 1월 달에 납품을 안 했다. 그럼 이제 이런 그래프까지도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자, 요거를 다시 전체 데이터를 보고 싶다. 그러시면요. 왼쪽 상단에 거래처명 필터를 클릭하셔서 잠시만요. 네, 거래처명 필터를 클릭하셔서 모두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를 선택해 주시고 확인 클릭하시면은 이제 데이터가 훨씬 더 많아졌겠죠. 전체 데이터이기 때문에 지금 이 그래프들이 굉장히 이렇게 길쭉길쭉해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제품명도 지금 전체가 있는데 내가 보고 싶은 제품에 대해서만 차트를 확인할 수도 있어요. 제품명에도 보시면 이렇게 필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 보시면 나는 이 중에서 LED TV만 보겠다. 그럼 이제 모두 선택되어 있는데 모두 선택 체크창에 클릭하셔서 해제하시고 LED TV만 선택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확인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LED TV 제품에 대해서만 우리가 월별로 어떻게 매출이 늘어났다, 줄어왔다 하는지 이 패턴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필터가 거래처 그리고 제품명 기준으로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인 데이터였다면 그때그때 이 차트에 적용된 데이터를 변경을 했어야 됐었을 텐데 이제는 그냥 필터링으로 내가 보고 싶은 때만 선택을 하면은 쉽게 이 차트도 그때그때 이동시키면서 변화시키면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오셨죠? 자, 그럼 이 부분을요, 빠르게, 지금 좀 한 번 더 적용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부분을 좀 제가 이어서 수업을 진행을 하고 싶어요. 지금 쉬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우리 쇼핑몰 현황이라는 워크시트로 가보실게요. 이 쇼핑몰 현황이라는 워크시트 보시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이제 옷을 만드는 공장입니다. 옷을 만드는 공장인데 우리가 옷을 만들면 판매처로 납품을 하겠죠. 그래서 옆에 이 비행에 보시면은 업체들 명이 있어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들 있죠. H몰, S몰, 모모닷컴 이런 것들이 온라인 쇼핑몰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어떤 상품, 뭐 블라우스, 티, 바지 등등 있는데 이 상품을 몇 개를 납품했는지 그리고 주문 일자는 언제인지 그리고 판매 금액은 어떤지 요거를 이제 정리해 놓은 테이블이에요. 자, 그럼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제 피벗 차트와 피벗 테이블을 연습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실 텐데요. 지금 이 테이블을 기준으로 자,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만드시기 전에는요, 어떤 형식으로 테이블을 만들까를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행 레이블에 상품들을 넣고요. 그리고 요 열 레이블에는 차례차례 납품량과 판매 금액이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테이블 영역에다 마우스 하나 클릭하시고요. 요 바깥쪽에 이렇게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영역 안에다가 클릭하시고 그리고 상단에서 삽입 클릭하시고 바로 피벗 테이블 하나 만들어 주실게요. 피벗 테이블 클릭. 네, 그럼 표 범위는 데이터가 입력된 전체 범위를 그대로 선택해 줬고요. 우리 그대로 새 워크시트로 피벗 테이블 삽입하겠습니다. 하단에서 확인 클릭하시고요. 자, 그럼 새로운 워크시트에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먼저 행 레이블에는 상품을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상품을 행으로 드래그합니다. 상품을 행으로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왼쪽에 이제 상품, 블라우스부터 베스트까지 우리 공장에서 만들고 있는 상품들이 쭉 나열이 되고요. 그러면 이 상품들에 있어서 납품은 몇 개 됐고 납품 금액은 최종가가 얼마인지 그러니까 총 판매 금액이 얼마인지 이 두 개를 나란히 나오게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생각하실 때 바로 열로 넣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열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여기서 납품량이죠. 오른쪽에 납품량을 열로 한번 이렇게 드래그 해보세요. 납품량을 열로 한번 드래그 해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네, 열에다가 이렇게 숫자로 쭉 나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게 아니죠. 이 행 레이블별로 여기에 몇 개를 납품했는지 이 숫자가 그러니까 이게 열에 넣어야 될지 값에 넣어야 될지 헷갈린다 하실 때는 이 결과값이 나오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지금 이 행 레이블에 이 영역별로 이렇게 값이 나오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납품량은요, 열에 들어가면 안 되고 값으로 바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좀 실수를 하실 때도 있으실 수 있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이럴 때는요, 열에 넣은 납품량을 다시 빼주시면 돼요. 빼주시는 방법은요, 오른쪽에서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납품량의 체크를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해제해 주시면은 바로 열에서 삭제가 되죠. 그리고 피벗 테이블 자체에서 납품량이 사라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오른쪽 피벗 테이블 필드에서 납품량을요, 이번에는 값으로 드래그 해주세요. 납품량을 값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이게 우리가 원하는 형식이었죠. 그래서 제품별로 납품량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다가 판매 금액도 넣어볼 거예요. 그럼 판매 금액도 마찬가지로 열이 아니라 값으로 들어가야겠죠? 판매 금액도 값으로 넣어줄 건데, 이 영역에는요, 두 개 이상의 필드들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판매 금액도 바로 이 합계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값 영역에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판매 금액을 아래쪽으로 드래그 하시는데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잠시만요. 이게 지금 확대를 해서 좀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렇게 드래그 하시다 보면은 합계 밑에 이렇게 선이 나올 겁니다. 즉 합계 다음 값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판매 금액을 드래그해서 이 선이 합계 밑으로 가게 이렇게 오셨을 때 바로 마우스에서 손을 떼주시면은 합계, 즉 판매 금액의 합계도 이렇게 들어오게 된다는 거예요. 금액은 드래그 하셔서 마찬가지로 홈 탭 가셔서 표시 형식에서 천 단위 표시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지금 제품별로 얼마를 납품했고 그리고 얼마의 판매 금액을 남겼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 바로 이제 피벗 차트를 작성해 볼게요. 이제까지는 우리가 방금 전에 이제 거래처 기준으로 만들었던 이 차트는 막대 그래프였는데요. 이번에는 지금 값이 두 개예요. 납품량도 차트에 표시를 해줘야 되고요. 판매 금액도 차트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차트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마우스는 이 테이블 안쪽에다 클릭을 하시고요. 상단의 피벗 테이블 도구에 가셔서 분석으로 갑니다. 분석으로 가시면 오른쪽 끝에 피벗 차트 있죠? 피벗 차트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그대로 기본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어주세요.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만들어주시고 확인 클릭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차트가 우리가 지금 보고 싶은 건 납품량과 판매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범례가 나와 있죠, 차트에. 합계는, 판매 금액은 빨간색이고, 납품량은 파란색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빨간색밖에 보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이 왼쪽에 이 규모를 보세요. 이 숫자 규모를 보시면 거의 천 단위예요. 이 천 단위에 대비해서 이 납품량들은 숫자가 어떤가요? 300, 600단위죠. 그러면은 여기 굉장히 미세한 점으로 표시가 되었을 거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요, 이 파란색 납품량이 잘 보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보조축을 하나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납품량이라는 이 데이터는 판매 금액의 데이터와 다른 보조축을 사용을 해서 이 왼쪽에 있는 보조축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을 사용을 해서 별도의 기준을 여기 이제 100, 80, 30 이런 식으로 좀 낮은 숫자가 입력되어 있으면 오른쪽 기준에 있는 축으로 해서 이 차트가 표시되기 때문에 파란색이 이제 표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요, 우리가 이 차트의 종류를 좀 바꿔주도록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은 차트 종류 변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해주세요. 그래서 두 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다른 종류의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들이 만약에 동일한 크기를 보인다면, 그러니까 동일한 수준이라면, 뭐 300에서 500, 이 정도로 동일한 카테고리 안에 있다면, 동일한 수준 안에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지금 이렇게 100단위와 1000단위 너무 다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두 개의 데이터가 좀 별도로 표시될 수 있도록 차트 종류를 변경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시면 잠시만요. 여기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하시면은 요거 이제 전체적인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하는 거고요. 요건 다시 X로 닫아주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판매 금액 있죠. 판매 금액 또는 납품량은 별도의 보조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우리 그러면은 납품량 있죠. 이 납품량 데이터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근데 이 납품량 데이터가 이 차트에서 보여져야지 선택을 할 텐데 보여지지가 않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상단에 피벗 차트 도구 보이시죠? 피벗 차트 도구에서 서식으로 가시면 가장 왼쪽에 현재 영역 선택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상단에 이 드롭박스를 클릭을 하시면은 납품량 값이 보이도록 하려면요. 요 차트에서 잠시만요. 차트가 좀 다운이 됐는데 네, 차트에서 지금 이 그래프에서는 안 보이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이시는 요 네, 어디를 선택하시냐면 자, 다시 보세요. 피벗 차트 도구에서 서식 오셨죠? 왼쪽 현재 영역 선택에서 상단에 여기 보이시죠? 요 박스로 내가 지금 현재 선택할 영역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릭하시면 네, 여기에서 계열 중에서 납품량을 선택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차트에서 보여지지 않을 때는 이런 식으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걸 클릭하셔서 계열, 합계 납품량. 지금 빨간색 차트 말고 파란색 차트가 보여져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피벗 차트 도구 가셔서 서식 가시면 예, 계열 중에서도 납품량 계열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보이지 않던 부분에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는 거죠. 밑에 작게 이렇게 선택된 거 보이시죠? 네, 이 부분이 이제 선택이 된 겁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면 이제 내가 지금 선택한 계열은 이 납품량이죠. 파란색이지만 보이지 않는 여기에서 계열 차트 종류를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서 네,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우리가 세로 막대형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밑에 보시면 납품량과 판매 금액이 모두 묶은 세로 막대형이라고 합니다. 근데 두 개가 이제 너무 크기가 다르다 보니까 이 납품량은 거의 이제 여기서 보여지지도 않죠. 너무 미미한 데이터라서. 그래서 이럴 경우는 잘 보이도록 별도의 보조축을 설정을 해주고 그 보조축에서 잘 보여줄 수 있도록 아예 꺾을선 그래프를 하나를 이렇게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는 막대 그래프, 하나는 꺾을선 그래프이기 때문에 두 개가 더 구분이 잘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납품량을 한번 꺾을선 그래프로 바꿔볼게요. 그래서 납품량 오른쪽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클릭하셔서 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조금 더 가시성을 높이기 위해서 보조축을 하나 새로 적용하겠습니다. 오른쪽에서 보조축을 클릭해 주시면은 이제 미리 보기로 보여지시죠? 이 파란색 꺾은 선 그래프, 즉 납품량은 이제 왼쪽에 있는 축이 아니라 이 오른쪽에 있는 축, 이 크기가 지금 뭐 3,000까지 있는데 이 기준을 적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 세로축을 기준으로 이 그래프가 그려지기 때문에 더 잘 보여지게 되죠. 자, 이 상태에서 확인 클릭하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 네, 확인 클릭하시면은 이제 이 차트들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네, 훨씬 더 이제 보기가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이 차트에 대해서 차트 제목이 없다. 차트 제목 좀 추가하고 싶다. 그럼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차트 배우셨을 때와 동일하게 서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단에 지금 차트가 선택된 상태고 피벗 차트 도구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 이제 디자인 탭 가시면 왼쪽에 차트 요소 추가할 수 있죠. 차트 요소 추가 클릭하셔서 지금 차트 제목이 없다. 차트 제목 클릭하시면 없음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차트 위에다가 하나 추가하겠다. 그럼 차트 위 클릭하시면 차트 제목 하나 추가되고요. 이 차트 제목 안에 마우스로 클릭하셔서 기존에 있는 내용 지우시고 여기는 이제 우리가 차트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의류, 상품, 판매, 의류 상품 판매, 현황이라고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차트를 생성하시고 서식하는 방법은요. 일반적인 차트와 똑같아요. 네, 여기까지 오셨죠?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서 피벗 차트만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피벗 차트는요, 일반 차트와는 다르게 이렇게 필터가 적용되어 있어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상품이라는 필터가 적용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전체 블라우스부터 베스트까지 전체 상품을 보여주지만, 이거를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상품의 특정 상품만 보겠다. 그럼 여기 상품 밑에 있는 이 필터를 클릭을 하셔서, 모두 선택으로 되어 있죠. 이거 클릭하시고, 모두 선택이 아니라 나는 블라우스랑 가디건만 보겠다. 그럼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확인 클릭하시면 네, 이제 블라우스와 가디건 제품에 대해서만 단순하게 더 보실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너무 이제 항목이 많을 때는 이렇게 항목을 좀 몇 가지만 선택적으로 보시는 것도 데이터를 분석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보시면 차트에서 지금 판매 금액에 대한 세로축이 왼쪽에 있고요. 납품량에 대한 이 세로축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나는 금액을 오른쪽으로 두고 싶고 납품량의 이 축을 왼쪽으로 두고 싶을 때 이거 이제 바꾸려면 어떻게 할까요? 네, 이거 쉽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시냐면요.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 차트 필드에서 값 보시면 지금 이게 너무 작게 보여지니까 좀 크게 볼게요. 피벗 차트 필드에 오른쪽 설정 보시면요. 설정 클릭하셔서 네, 설정 클릭하셔서 영역 구역만 한번 표시해 보실게요. 영역 구역만 표시하시면 이제 쉽게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보시면, 납품량이 이제 위에 있고, 그리고 판매 금액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바꿔주시면 돼요. 판매 금액을 위로 올려볼게요. 그래서 이 판매 금액을 드래그 하셔서 위쪽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보이시나요? 바뀌면서 판매 금액이 이제 오른쪽으로 오고, 납품량이 왼쪽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요 값의 두 개의 지금 필드가 있는데 요거 드래그 하셔서 바꿔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다시 원본대로 이 판매 금액이 왼쪽으로 표시되게 하겠다. 그러면은 오른쪽 피벗 차트에서 값에서 금액 있죠. 얘를 밑으로 드래그 해주시면 됩니다. 요거를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하실 때는 마찬가지로 드래그 하실 때 이렇게 요 선 보일 때 마우스에서 손을 떼셔야지 이 판매 금액이 요 밑으로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판매 금액을 다시 밑으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다시 이 세로축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보조축과 주축이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피벗 차트를 사용해 보실 때 필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차트의 보조축과 그리고 주축의 위치도 피벗 차트 필드에서의 이 순서를 바꾸면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쉽게 피벗 테이블을 활용하시는 방법 배우셨고요. 오늘 8회차 수업은 이제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배우시면서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